12월 20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패턴이 제일 신뢰도 있는 패턴은 제 생각에는 하락삼각형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선 몇 개 연결을 해보면은 약간은 하락 쐐기형 패턴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락 채널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사실은 이 채널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표현된다는 건 나머지 다른 채널들이 그렇게 신뢰도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여기서 하락삼각형을 그렸냐고 하면은, 이전에도 제가 여기를 터치하고 이제 반등을 해서 내려오면은 하락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반등하는 자리가 이 하락 추세선과 일치하는 자리에서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도를 좀 높게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턴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하락삼각형 패턴을 보면 상승삼각형 패턴 똑같죠. 그다음 뭐 쐐기형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떤 추세선이라는 게 이렇게 접점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추세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 지지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지지라고 생각을 못 하다가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저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낮았던 가격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저점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가지는 저점이라는 인식 자체가 매수 심리를 일으키고, 여기서 나오는 매수 심리 자체는 사실 여기서 매도 물량을 받는 데 이용되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게, 지지선에 떨어지면 지지선에 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선이 뚫렸을 때 하락폭이 커지고 상승폭이 커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뚫리면은 하락삼각형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는 대부분 목표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하락삼각형의 패턴의 목표가는 제일 큰 삼각형 높이 크기만큼입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한 이 정도가 목표가가 나오는 거죠. 돌파했을 때 목표가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손익비를 가지는 거라고 하면 몇 번을 실패하더라도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승률이 낮아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손절은 일반적으로 통과한 캔들의 시초가가 손절가가 됩니다. 지금 이제 4시간 봉으로 보면 아직 진입을 안 했다면 상관없지만 저점이 조금 모자르긴 하거든요.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손절가가 되는 거죠. 46,110불인데, 우리가 돌파 매매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 거래를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뭐 매수든 매도든 조건부 주분 시장가나 뭐 역지정 시장가나 이런 걸로 미리 이제 돌파 매수나 매도를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 돌파하는 구간이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손절가를 잡아놓고 진입을 했다가 나중에 돌파를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돌파한 캔들로 손절가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락삼각형에서 돌파를 안 하고 이제 올라가게 돼서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은 긍정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선이 나름 신뢰도가 꽤 높은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하락 쐐기형을 그려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돌파 매수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락 매수의 패턴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돌파 매수의 구간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돌파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긴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을 위해서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 패턴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항상 패턴의 확률이 높은 것들은 변동성이 줄어들거든요. 지금도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큰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에서도 그러잖아요.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지면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그냥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 없이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변동폭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세 매매로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할 구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역추세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진행될 때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는 게 위에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매수하는 습관인데, 이게 추세가 크게 나오면 뭐 한쪽으로 맞추면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한쪽으로 튀어오르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잡아서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동폭을 작은 데에서 트레이딩을 계속 해왔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홀딩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역추세 매매 습관이 되어 있고 역추세 매매로 돈을 벌어왔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올 때는 다른 구간에서 매도를 잡게 돼요.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되고, 그래서 손실이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삼각형 패턴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추세 매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유의해야 된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